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최고의 ETF는 오늘 국내 상장편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셨죠. 특히 오늘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ISA 계좌, 연금 계좌에서 적극 활용하셔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후반부에서도 다시 반복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것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잔잔하게 나스닥 100 최근 20년 동안에는 S&P 500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나스닥은 신이다 라는 밈이 나올 만큼 아주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주가 지수인데요. 그래서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우리나라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앞다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나스닥 100,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한국투자의 에이스, KB자산운용의 라이즈, 이런 식으로 각자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만의 나스닥 100 E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나스닥 100인데 어떤 자산운용사의 ETF를 살까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 짚어드리는 거죠. 이 ETF를 고르는데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한 워렌 버핏의 기준을 저희는 따라갈 것입니다. ETF 고를 때는 수수료만 따지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수수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라는 부분이 매달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운용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수수료를 최근에는 많이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좋지만 어떤 자산운용사의 ETF가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지 확정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에는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했는데 최근에는 타이거가 따라잡더니 더 최근에는 에이스가 수수료를 내리면서 완전히 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직투는 수수료가 거의 고정되어서 깔끔하게 가지만 국내 자산운용사는 수수료가 바뀌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교하는 기준점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영상의 첫 번째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점심을 먹고 싶은데 어떤 곳이 맛집인지 모를 때, 그래도 최소한 실패하고 싶지는 않을 때 어떻게 판단하죠?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 줄이 서 있는 곳에 가면은 최소한 실패하진 않겠다, 이런 마인드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국내에서 나스닥 100 E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우량 대기업,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KB, 국민은행 계열이죠. 이 정도라면은 망하기 쉽지 않을, 장난치기 쉽지 않을 초우량 대기업인데다가 운용 규모 자체도 5조 원, 3조 원, 1조 원대로 모두 조원을 넘어서는 아주 규모 있는 ETF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선드린 4가지 ETF는 모두 어떤 것을 투자해도 든든하다. 그래서 이 4가지 ETF를 취향껏 자유롭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한은행이 더 좋냐, 농협은행이 더 좋냐, 국민은행이 더 좋냐 따지지 않잖아요.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다 그게 그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S&P 500 ETF와 다르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나스닥 100 ETF는 특이하게 이 3가지 ETF는 모두 한 주당 가격이 ETF를 살 때 한 주당 2만 원만 주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만 한 주당 14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거의 7배나 가격 차이가 나죠.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판매 가격이 14만 원, 2만 원, 판매 가격 책정만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한 주 2만 원짜리가 있는데 한 주 14만 원짜리는 내가 매달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상장한 지 너무 오래돼서 12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자주 못 사고 맘 먹고 사야 된다, 타이거 나스닥 100 액면 분할 좀 했으면 10만 원 넘어가니 열받는다잉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과도 협업을 한 적이 있죠. 이때 이 매니저님께 직접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연을 보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나스닥 ETF를 가장 최초로 2010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계속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타이거도 10,000원, 20,000원 저렴한 가격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15년 되다 보니까 가격이 쭉쭉 오르면서 지금까지 14만 원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2020년에 출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이 타이거는 그만큼 오래돼서 가격이 높아 버리더라.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저렴하게 만들려고 하니 또 정부에서 제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타이거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 4개 ETF에서 주당 가격을 고려해서 내가 14만 원 감당 가능하다면은 타이거도 선택해도 되고, 아니라면은 나머지 3개에서도 선택해도 되고, 취향껏 하시면 된다 라고 첫 번째 결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결론이 있다면 두 번째 결론도 있겠죠. 저 주린이라 정말 모르겠어요. 저 결정장애 있어서 그냥 김전자님이 정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부터 시원하게 그냥 딱 하나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김전자의 취향이 섞여 들어간 원픽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만약 제 친구가 이 4개 중에서 어떤 나스닥 100으로 모아야 될까 물어본다면 저는 가볍게 코덱스로 사라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자산운용, 제가 삼성자산운용과도 협업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때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굉장히 좀 쿨하다. 그리고 뭔가 이벤트도 그렇고 뭔가 이 뒷배가 삼성이라 그런지 뭔가 좀 해자롭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증권사, 가장 주식 투자하기 좋은 증권사도 살펴볼 때 증권사 수수료나 미국 주식 환전 수수료 이런 것도 삼성증권이 가장 해자로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자산운용 마음에 들고요. 게다가 삼성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뭔가 대기업스러움, 이 삼성스러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압도감, 그리고 든든함. 대기업 하면 삼성은 뭔가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대기업의 거대한 맛이 있잖아요. 게다가 아까 운용 규모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운용 규모 1위는 5조 원으로 타이거지만 코덱스도 3조 원으로 전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2위에 속하고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주당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 100 ETF는 코덱스로 가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4월에도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든 S&P 500 지수든 급락을 했을 때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내 상장 ETF를 절세 계좌에서 많이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샀던 ETF가 바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었고요. 그래서 꼭 하나만 꼽자면 저는 코덱스를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4개 모두 훌륭한 ETF이기 때문에 취향껏 매수하셔도 좋다. 특히 에이스, 라이즈와 더불어서 최근에 하나금융지주 이쪽 라인의 원큐, 이것도 많이 언급 주시더라고요. 대기업이면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종종 보이는 댓글들이 있어서 꿀팁 한 가지 드리자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나스닥 100을 포함해서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일반 계좌로 매수하시는 거 절대 비추드립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는 무조건 일반 계좌가 아닌 절세 계좌, ISA, 연금저축
IRP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꾸준하게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과 해외 직투 비교한 이 영상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김잔잔의 원픽 시리즈 S&P 500과 나스닥 100 국내 상장 해외 직투 모두 클리어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들만 딱 골라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많은 도움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하고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